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그 길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장동혁이 가야 될 길은 뭐냐?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요, 인물 중심의 해석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뭐 누군가의 러브샷, 그러니까 뭐 보배다부터 시작해서 뭐 친한겐지 친중겐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다 내쳐야 한다 등, 그리고 뭐 조갑재 씨라는 분은 이 장동혁의 비대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등, 자, 누가 쓴소리를 했는지, 누가 직언을 했는지, 누가 어른인지 막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정당이 처한 위기가 뭐 특정 정치인 용기, 뭐 캐릭터 이걸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문제의 본질은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지,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발언들, 이게 사실상 뭐 선거철을 앞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어른의 충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저는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그 특유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적 정당, 웰빙 정당, 그리고 영남,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의 뭐 이야기 등등,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좀 싹 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던져지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촉촉촉 가져보면요, 현재 국민의힘이 외면해 온 불편한 현실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분열, 중도 환상, 패배주의적 사과, 이 세 가지가요, 지난 국민의힘을요,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게 하는 핵심 원인이었고,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하는 그런 핵심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이 병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완벽히 없겠다라는 거고, 그 완벽히 없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입을 툭툭툭 던진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의 진짜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집할 것인가, 계속 흩어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사과만 하고 끝날 것인가. 자, 국민의힘이요, 왜 내부 총질 정당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중도라는 허상을 쫓아가지고 정치가 왜 반복적으로 패배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이 인물 교체가 아니라 노선, 그리고 태도의 전환점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중계, 친한계부터 걷어내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요, 우파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에서 배제되고 있는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노출 클릭 수가 반토막이 나고요. 뭐 중국 관련된, 이재명 관련된, 그리고 뭐 환율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노란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던 숏폼 계정이 어느 한순간 폭파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한 줄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요, 이 여론을 움직이는 최소한의 단위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할 텐데요, 많이 클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숫자가 말해주는 냉정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내부 총질자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국민의힘에는요, 친한계도 문제가 있지만요, 친중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중? 친중이 있어?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왜 없겠습니까? 한중 의원 연맹을 맺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중국이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요, 그 시진핑 단독 체제로 가고 있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의원들은요, 자신의 뜻 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독재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와 연맹을 맺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이미 친중 세력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런 친중 정책을 펼쳐내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중국에 흡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손잡아 준 게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친중의원연맹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국민의힘 내에서요. 비상계엄은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장동혁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연판장 돌리고 뭐 중진 의원들 만나가지고 뭐 성명서 내고 뭐 현수막 내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있죠. 대부분 한중의원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지는 이유가 뭐냐? 정책 때문 아니다라는 거죠.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언제나 내부였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명이 바뀌고요. 당대표로 시작된 이후에 국민의힘은요. 끊임없이 내부 충질로 가슴 앓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명한 메시지 없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의회 민주주의다라고 커버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충질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왔다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항상 중도, 사과, 반성이라는 말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게 전략이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도피,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라는 거죠. 책임 있는 정리 없고요. 노선 투쟁 대신에 뭐 내부 갈등을 외부 명분으로 덮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연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웰빙 정당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성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기력과 분열로 인식할 뿐이죠. 자, 과거에 김대중 선생님 때 87석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사례를 보라라는 거죠. 지금의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허우적거리는 현실과 차이는 뭐냐? 단순합니다. 그때는 하나로 똘똘 뭉쳤고 지금은 막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중도는요. 목표가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정치는 질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 중도파리.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까지 국민 눈높이 하면서 막 중도파리 해왔죠. 그런데 중도는요. 공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로 따라오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정당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 자신감과 방향성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유권자들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뭐 좌우가 있습니다. 중간지대, 이 중도는요. 더욱더 매력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는 질량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체성이 흐릿한 정당이 중도를 외치면 외칠수록 그 중도는 뭐냐? 없어 보인다. 오히려 멀어진다라는 거죠. 선거는요. 호소가 아닌 겁니다. 힘의 경쟁이다라는 거죠. 방향 없는 확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는 질량이다 라고 했는데 질량을 뭐냐? 당원수, 지지율로 봐야 되는 거죠. 질량이 임계점을 넘는다 라고 하면요. 중도층이나 뭐 기회주의 세력은요. 스스로 어떻게 그 거대한 질량의 궤도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100만 당원이다 라는 거대 질량을 확보하는 이유가 뭘까? 그 자체가 강력한 중력이 된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세력을 흡수를 하고 외부의 공격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100만 당원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또 질량은요. 물체의 상태 변화의 저항인 성질, 뭐 관성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거대 질량을 가진 정당은요. 특정 개인의 내부 총질 그리고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 복원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민주당이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쏟아내고 저렇게 뻔뻔하게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여도 왜 버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 복원력 때문이다라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가요.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량을 키우려고 하는 건 뭐냐? 외부 풍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당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당대표가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국민의 힘이 매력적이어서 중도가 따라오게끔 만들겠다. 저는 그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질량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풀어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100만 당원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성을 가진 거대 질량의 정당은요. 굳이 중도파리 하지 않아도 그 무게와 힘만으로도 중도를 자기 궤도에 고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요. 중도, 친화적 언어 아니라 보수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어떤 확장 전략
또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선거 때마다 질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들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맨날 첫날 절하고 맨날 첫날 사과합니다. 사과하는 거 그 다음은 뭡니까? 오빠 내만 몰라줘. 사과하면요, 사과하면 거기에 딥딥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허우적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잘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왜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깊이 고개를 숙이는가, 마치 뭐 새로운 출발처럼 포장을 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과는요, 되게 책임 정리가 아니라 패배를 정당화하려는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는요, 도덕적 수양의 장이 아니죠. 사과는요, 승리한 이후에 비로소 힘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뭐냐면요, 진짜 승자가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에 팍 꽂힙니다. 멋지다. 아,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패배자가 자꾸 사과를 하잖아요. 굉장히 찌질해 보입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절하던 거 그거 보면서 학을 뗐는데요. 국민의힘엔 더 이상 기대가 없다라고 등 돌리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살아남지 못한 정당의 사과는요, 반성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선언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끊어내야 되는 게 특정 사안이 아니라 패배 후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 사과 본능이다라는 거죠. 집어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 당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신호다라는 거죠.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증가세 완벽히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가 여전히 확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요, 지금 JTBC가 부랴부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국민의힘을요, 영남 정당으로 가둬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지금 100만 당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위가 경기도, 2위가 서울이네. 그런데도 2030이 빠르게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되네. 미치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무엇을 하느냐? 10대 SNS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방미통일가 움직이고 있고요. 김종혁 친한계죠. 친한계가 뭐냐? 영남에서 사돈팔촌 끌어다가 지금 당원 가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프레임 잡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요거 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 청년과 수도권에 대해서 딱 잡고 프레임 작업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가져간 수도권 정당 그거 뺏어 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은요, 특정 인물의 인기 때문 아니죠. 사실 장동혁 당대표가 막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정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개인적인 뭐 자체 발광, 이 카리스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한 매력은 지금 터졌다라는 거죠. 당원은요, 정당이 흔들릴 때 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일 때 움직인다라는 거죠. 지도부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흐름을 다시 인물 싸움, 계파, 갈등으로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 정치로 고착화시킬 것인가. 당연히 후자다라는 거죠.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방송에 패널로 나가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뽑아가지고 청년 정치 수도권 정당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싸고 있던 영남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씌워넣었던 그 영남 정당의 프레임을 빨리 벗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의 입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요,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어떤 어른이 말했고 어떤 할배들이 나와가지고 당을 흔들고 이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결집과 투쟁의 길인지 분열과 사과의 길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정당은요, 결국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방향이 분명한 정당은요, 인물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그 길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장동혁이 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당원 가입해 주시면서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실어다 줘야 되고요. 우리가 장동혁이다를 외쳐야 되는 거죠. 자, 당원이라는 질량을 키우고요. 원칙이라는 자성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거대한 중력이 형성될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이라는 우주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깨어날 수 있게 2030이 깨어날 수 있게 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고 2024년 12월 4일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건 오늘 이 국민의힘의 100만 당원을 보면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